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한 주간 뜨거웠던 뉴스를 키워드로 들어보는 취재 기자의 뉴스픽입니다. 보도국 조형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12월 둘째 주인데 조형준 기자가 택한 키워드는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의 키워드 바로 찰나입니다. 찰나요. 찰나는 이제 한순간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은 뉴스일까요? 네, 이 찰나라는 게 불교 용어더라고요. 그래서 예. 불교에서는 시간의 최소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매우 짧은 순간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이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것 굉장히 찰나, 한순간이죠. 근데 그것이 정말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번 키워드 선정했습니다. 네. 음주운전 정말 뭐 해마다 또 때마다 정말 반복되는 게 참 문제인데 이번 주에 이제 경찰에서 대대적으로 특별 단속을 벌였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맞습니다. 예. 이번 주 목요일이죠. 대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찰이 특별 일제 합동 단속을 벌였습니다. 대전의 경우에는요.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저희가 1시간가량 동행을 했습니다. 네. 교통량이 많은 관저동, 건양대병원 내거리에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지난달 경찰은 연말연시 술자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특별 음주 단속에 나설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었죠. 그래서 이미 이번 주 단속에서도 기동대와 사이카 등 인력 25명을 동원해서 단속에 나섰습니다. 낮에 이제 음주 단속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뭐 보도를 통해서 음주 운전 단속을 대대적으로 한다 이 보도를 하고 예고를 한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자가 적발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취재진이 경찰과 함께 1시간가량 이 예. 특별 단속에 동행을 했었는데요. 1시간가량 해당 사거리에서만 2명의 음주운전자가 현장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먼저 30대 여성이 적발이 됐습니다. 단속 시작 한 30분도 안 돼서 첫 번째 단속자가 나온 건데 0.036%의 혈중 알코올 농도, 그러니까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하시면서 나 술을 마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경찰분이 이렇게 물도 생수도 줘서 입도 헹구고 그리고 여러 번 이제 측정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계속해서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운전자는 경찰에게 나 자기 전에 밤 12시까지 좀 맥주를 마시긴 했다. 근데 이게 오후 3, 4시까지도 영향이 있냐라면서 이제 좀 억울함을 토로하셨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혈액 채취를 통해서 좀 이렇게 의뢰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인근 대학병원에 가서 혈액 채취를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단속 적발된 인원은 40대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역시 0.046%의 혈중 알코올 농도, 그러니까 면허 정지 수준 동일하게 나왔는데요. 이분은 이제 점심시간, 그러니까 단속 한 3시간 전에 낮술을 했다. 이제 저희가 흔히 한 낮술이라고 표현하는 점심에 술을 마셨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 주목해 볼 만한 점이 10년 이내에 이미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있었던 운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윤창호법이라고 하는 네. 일명 음주운전 가중처벌법에 따라서 10년 이내에 이미 음주운전 단속 적발 기록이 있는 사람은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확인이 됐지만 결론적으로는 면허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법에 실제로 적용이 된다는 걸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만약에 이런 음주 측정이 있을 때, 음주 단속이 있을 때 내가 불응을 하면 어떻게 되냐? 네. 그러니까 단속 안 받고 버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네. 말씀드리는 건데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불응해도? 맞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 적발이 되는 것보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낮에 아마 그 대리운전 부르기도 쉽지 않고 하니까 뭐 단속하겠냐 싶어서 이제 낮술들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어쨌든 1시간이라는 뭐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단속된 걸 보면은 음주운전이
정말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왜 이렇게 음주운전을 할까요? 일단 지난해 음주운전이 좀 얼마나 많이 좀 적발이 됐을까 살펴보니까요.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대전에서는 423건, 세종에서는 76건, 그리고 충남에서는 897건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이죠. 이제 대전에서 이제 9살 초등학생 배승아 양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서 그렇죠. 숨지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는데 이 사고가 있고 나서 이제 좀 경찰도 대대적인 단속을 좀 벌이기도 했고 저희 언론도 대대적인 이제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좀 네. 불러일으키는 보도를 여러 번 하면서 사람들의 경각심이 좀 잠시 높아지는 듯 했지만 또 시간이 많이 좀 지나기도 했고 그렇죠. 또 연말이 되면서 술자리가 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좀 문제가 다시 좀 일어나고 있다,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 처벌 수위가 또 하나의 문제인데 네. 어쨌든 경찰이 뭐 단속을 많이 하고 저희도 뭐 보도를 많이 하고 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이 처벌의 좀 수위가 좀 높아지는 것도 필요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어쨌든 같은 문제를 막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처벌 수위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0.03%에서 0.08%. 그러니까 소주 한두 잔만 마셔도 사실 나오는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면허 정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0.08%를 넘게 되면은 면허 취소 수준이 되는 건데 0.08%에서 0.20%가 되면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0.2%가 넘는다라고 하면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 음주운전만 놓고 봤을 때 사고가 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최대 형사처벌로 가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습 음주운전자는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윤창호법에 따라서 두 번째 적발되는 인원부터는 좀 가중 처벌이 되는 현 법안에 대해서 투 스트라이크 아웃이 아니라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스트라이크. 한 번만 적발이 되더라도 뭐 바로 면허 취소를 시킨다던가 아니면 뭐 차량을 압수한다던가 이런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정말 매번 약한 처벌만 나오면은 정말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점에서 이번 주에 뭔가 좀 의미 있는 선고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맞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좀 의미 있는 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에서 있었던 음주운전 사고건인데요. 49살 음주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SUV를 몰다가 인도에 서 있었던 4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0.186%의 만취 상태였고요. 2001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습 음주운전자였던 거죠. 이 숨진 피해자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또 전해졌는데요. 이 어린 두 자녀를 충남에 이제 자택이 있는데 어린 두 자녀를 충남에 두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인천에서 화물차 운전을 하던 가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이제 늦은 밤에 퇴근을 하는 길에 이런 사고를 당한 건데요. 이 1심 법원 이 49살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대법원의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이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징역 4년에서 징역 8년 11개월을 선고해라라는 게 권고 기준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훌쩍 뛰어넘는 10년을 선고를 한 거죠.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재판부는 이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신호를 위반해서 무리한 주행을 또 한 거죠. 그러다가 이 아무 죄 없는 가장을 숨지게 했다.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파렴치한 것이 이 징역 10년을 받은 음주운전자는 자신의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최근 또 항소를 했습니다. 과연 이 피해자가 겪은 고통 그리고 남은 유족들이 겪을 고통에 비하면 과연 이 10년이 무거운 형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본인은 10년이 억울하다고 이제 뭐 항소를 한 거겠지만
글쎄요. 그 피해자들은 가장을 이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뭐 이런 강력한 처벌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단속 계획은 언제까지입니까? 네, 이번 경찰은 회식이 또 잦을 다음 달, 그러니까 1월 말까지 낮 밤을 가리지 않고 특별 음주 단속을 벌이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뭐 기동대 그리고 뭐 암행 순찰차, 사이카 등 그렇죠. 가용 인력은 총동원해서 뭐 도주하는 인원까지도 추적해서 잡겠다라는 의지를 불사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상습 음주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차량을 정말 압수하는 등의 강력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또 주목해볼 점이 단순 그냥 차량뿐만이 아니라 전동 킥보드 같은 이제 개인형 이동 장치 그리고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도 모두 다 단속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저희 키워드로 돌아오면 이 찰나, 정말 찰나의 순간에 그 선택으로 인해서 인생이 정말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사실 그 낮술하는 경우에는 뭐 낮에 단속을 하겠냐 이렇게 하는 생각에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배승하얀 사건도 마찬가지로 낮술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낮술 하더라도 꼭 대리운전 부르시고 아니면 차를 놔두고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조윤정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